홍지사의 무상급식 문제와 뇌물수수, 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농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두고 거센 반발과 타시군 의회에서 보류하는 분위기여서 고심에 빠졌습니다. NC의 새 야구장 건설이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와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200억 원이 중단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 그리고 뇌물수수 문제까지 이 문제들이 지닌 공통점은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인데요. 이에 경남 지역의 뿔난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무상급식 문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뇌물수수 문제. 이와 관련해 학부모 단체들의 농성은 더 커져만 갑니다. 학부모들은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는 뿔난 학부모들이 또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고 고통을 주는 홍준표 도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뿔난 경남 지역 학부모들은 경남도청 앞에서 단체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아직과 독선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말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중재안을 꺼내들지 말고 무상급식 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그렇지 않으면 도민과 학부모의 원성이 칼날이 되어 홍준표와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저마다 피켓을 들고 홍준표 도지사 물러나라며 외칩니다. 또 학부모들은 규탄 발언을 통해 홍 지사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당당한 경남시대입니다. 당당하게 아이들 밥그릇 뺏고 당당하게 불법 뒷돈 받고 이게 당당한 경남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뭐가 당당한 겁니까 도대체? 정말 부끄러워서 경남에 살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이 왜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사람이 삐뚤어졌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됐다면,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밥을 먹었다면 도지사님께서 저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진원극 대표는 7월부터 홍 지사 주민 소환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학부모들은 홍 지사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홍 지사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의 뇌물수수 문제와 각 시군의 무상급식 재개 문제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 현재 시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야권 의원들과 학부모 반발이 극심한 데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타시군 의회조차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시가 관련 조례안 제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도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시작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하지만 진주와 통영 등 도내 18개 시군 의회에서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44만 7천여 명의 학생 중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창원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의 정책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안 제정이 꼭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의회 내 일정 수를 차지하는 야권 의원의 눈치도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부담스럽게 느낀 시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로 제출하지 않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 상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들 사이에서 이번 의회가 아닌 6월 회의쯤에는
관련 조례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아마 5월 달에 그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를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줄 알았는데 창원시에서 발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중재안에 대한 고민이나 또 창원 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안상수 시장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이고, 또한 1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홍준표 지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을 아마 안상수 시장 관망하고 있지 않냐. 이는 월중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 발표를 듣고 난 후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두고 창원시가 섣부른 조례 제정보다 사태 강방 쪽을 선택한 가운데 당분간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계속해서 추진돼 왔던 NC 다이노스의 새 야구장 건설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는데요. 보도에 정인화 기자입니다. NC 다이노스의 새 야구장 건립 사업은 재작년인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창원시는 새 야구장 건설을 위해 야구장 건립단 부서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새 야구장을 위한 준비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의 위치 선정에서부터 고비를 겪었던 새 야구장 건설 사업은 계속해서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NC 야구장의 입찰 방식 변경으로 2018년 프로야구 개막 이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져 6개월 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실시하는 턴키 방식을 채택했지만 입찰 심의 권한을 가진 경남도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기술 제한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가 새 야구장을 위한 도비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현재 새 야구장을 위한 총 예산은 1,240억 원으로 그중 창원시가 부담하는 예산 650억 원, 국비가 290억 원, 도비가 200억 원이며 NC 다이노스가 1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도비 200억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새 야구장 건설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도는 지금 도재정 악화로 인해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구장 건설 비용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당장 도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도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NC 다이노스의 새 야구장 건설 사업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새 야구장 건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정윤아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7일부터 닷새간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총은 국민복지가 침몰하고 국민 노후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며 곡기를 끊는 것을 통해 고통을 함께 느끼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식 투쟁의 이유로 집권 세력의 휘황찬란한 자금력과 엄청난 살생 무기에 비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며 달리 대항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공노총의 단식 투쟁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인구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재추진합니다. 시는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읍면동 통폐합에 관한 손태화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착수에 들어가 내년 연말까지는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는 2010년 마산 창원진해가 통합되면서 62개의 읍면동이 됐지만 인구 10,000명이 안 되는 동이 맞는 등 인구 편차도 커 수차례 통폐합을 추진하다 중단돼 왔습니다.
도시는 인구와 면적을 감안한다면 마창진 각 17개 동, 14개 동, 11개 동 감소 방안이 도출돼 인구 15,000명에서 3만 명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마산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던 명품 마산 야시장 조성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창원시가 예산 지원 및 입지 마련 등을 문제 삼아 행정적 지원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고 야시장 입지가 마산 창동과 오동동 등 인근 기존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중공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해 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는 이를 사업 반대로 보고 보류를 결정했지만 창원시가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명품 마산 야시장은 마산 하포구 월남동 인근 해변 4만 제곱미터 부지에 다국적 레스토랑과 문화 공연장 등 마산항을 중심으로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는 봄철 영농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개설해 27일부터 6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알선 창구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와 일선 5개 구청 산업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개설됩니다. 시는 농가로부터 일손 지원이 필요한 시기 등을 파악해 일손돕기 봉사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개최된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15,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사흘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했습니다. 창원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33개 경기장에서 각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축구와 육상 등 2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 시부에서는 창원시가,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또 1위를 차지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7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함안군도 지난해까지 6연패에 이어 우승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2013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과 내년 정식 종목 등록을 앞두고 시범 경기를 펼친 바둑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선수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집단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소식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경남도의회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중재안을 발표했죠.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어떠한 입장을 제시했을까요? 또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은 중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1일 제32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의회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근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가 마련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첫 번째, 도와 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서 현재 저소득층 대상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 52%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이번 중재안에 제시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지원 대상은 도내 43만여 명의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23만 명에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유지한 채 별도의 예산을 도와 도교육청, 일선 시군에게 요구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에게 24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24일 경남도 교육청과 경남도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한 두 기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두 기관의 입장은 모두 결국 답변 유보입니다. 24일 오전 경남도 교육청은
학부모 회의를 통해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무상급식에 대한 신념과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중재안에 대한 어떤 가부를 우리가 이틀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최종적인 저희들의 입장을 도의회에다가 늦지 않는 시일 내에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답신을 드렸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회의를 거쳐 원안을 수용하는 방안과 원안을 거부하는 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이어 열린 경남도의 입장 발표는 경남도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거쳐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532억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해야 할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이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서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야권 도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중재안은 도의회가 아닌 새누리당 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공식적 절차는 지난 4월 1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누리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의장단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야당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해놓고 경남도의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은 새누리당 안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재안은 소득에 따라 도민을 구분하고 있어 도민을 경제적으로 분열시키는 행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5월 중순까지는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두 기관. 과연 본래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두 기관의 결정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다음 달 6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답변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전날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네팔로 현장 학습을 나간 창원 태봉고 학생과 교사 48명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봉고 학생과 교사는 지진이 발생하자 곧바로 포카라로 대피했으며 지금은 일정을 변경해 귀국을 준비 중입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창원광역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5주 만에 목표 인원 70만 명의 72%인 50만 6천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목표 인원을 7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도민체전 축구 준결승 경기 중에 선수단 임원과 선수들 간의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기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거제시청과 진주시청 두 팀 모두 실격 처리했습니다. 창원에서 전기차 구입에 대한 만족도가 86.7%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변에 전기차를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23.5%가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유로는 주행 가능 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개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민간단체와 교사, 학생들이 제비 살리기에 나섭니다.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은 다음 달 15일부터 2주 동안 빠르게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제비와 제비집 밀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통영시 한산면 연포리 제승당 선착장에서 승객과 차량을 탑승시키던 여객선 A호에서 자가용 운전자 황모 씨의 운전 부주의로 승선 중이던 승객 3명과 추돌해 갈비뼈 골절과 다리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은 승객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객선 선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 제7호 4단법인 고성 오광대 보존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고성 오광대 전수교육관에서 2015년 첫 번째 상설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봄의 축제 다 함께 놀자 신명나는 한판이라는 주제로 연희 컴퍼니 유희가 탈춤과 풍물, 굿, 비나리 등 사물놀이의 다양성을 재해석해 구음과 몸짓으로 관객들과 함께 어울리며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통영소방서는 통영시 유흥업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통영시 유흥음식업주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 청소년 나누고 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카네이션 비누 화분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50여 명은 존경과 감사에 꽂힌 카네이션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을 쏟으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주위에 외롭게 사는 어른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28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받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28일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대기 불안정에 의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